블레이드 러너 2049는 1982년 제작된 블레이드 러너의 후속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전편의 내용과 세계관을 살펴보는 게 이번 영화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만든 블레이드 러너 1편의 내용과 세계관, 거기에 두 영화 사이를 이어주는 단편 영화들의 내용 요약까지 한 번에 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 수준에 다다른 인류는 리플리컨트라 불리는 복제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성과 인간을 뛰어넘는 신체 능력을 갖춘 리플리컨트들은 인간의 삶 곳곳에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타이렐이라는 회사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라는 철학으로 이 리플리컨트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제품인 넥서스 6세대 모델들은 어느새 감정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이 넥서스 6들은 노예처럼 부려지는 자신들의 처우에 반기를 들며 우주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리플리컨트들은 지구에서 활동이 금지되고, 인간들 사이에 숨어있는 리플리컨트들을 색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특수 집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데커드는 은퇴한 전직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가진 탓에 타이렐사에 침입하려 했던 4명의 넥서스 6를 처단하는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 전에 조사차 들른 타이렐사에서 그는 회장 타이렐의 요청을 받고 그의 비서 레이첼을 대상으로 리플리컨트 색출을 위한 보이트 캄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커드는 레이첼이 스스로의 정체를 모르는 리플리컨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플리컨트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을 배우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리플리컨트에게 인위적으로 기억을 만들어주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실험체였던 레이첼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사진까지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데커드와의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리플리컨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레이첼. 그녀는 결국 타이렐사에서 도망치고 그 순간부터 제거 대상이 된 채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데커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이첼과 만남을 가지며 데커드는 어느새 레이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편 데커드의 추격을 받으며 동료들을 잃고 단 2명이 남은 도망자 넥서스 6들은 타이렐사의 주요 임무를 협박해서 타이렐 회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단 하나, 수명 연장이었습니다. 넥서스 6는 혹시나 감정을 갖고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서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해결책이 없다면서 그저 남은 시간을 즐기라는 속 편한 회장의 말에 도망자들의 리더 로이는 분노하고 결국 회장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망은 좁혀지고 데커드는 드디어 허름한 아파트에서 3번째 리플리컨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로이와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데커드. 로이는 자신의 연인을 죽인 데커드를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데커드에게 로이가 말합니다. Quite an experience to live in fear, isn't it? That's what it is to be a slave. 그리고 어째선지 데커드를 살려주는 로이. 그의 목적은 애초에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제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결정된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죠.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았던 한기의 넥서스 6는 그렇게 정해진 죽음을 맞이합니다.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이를 지켜보며 멍해진 데커드 앞에 LA 경찰국의 형사 가프가 나타납니다. 종종 데커드의 수사를 따라다니며 손재주를 뽐내던 가프. 그가 의미심장하게 외칩니다. It's too bad she won't live. But then again, who does?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레이첼과 함께 도주하는 데커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할 때 그는 바닥에서 가프가 만들던 것과 비슷한 종이 모형을 발견합니다. 그 종이 모형은 데커드가 집에서 혼자 꾸던 꿈에 나오던 바로 그 동물, 유니콘의 모습을 정확히 닮아 있었죠. 뭔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데커드는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습니다. 둘은 도주에 성공해서 레이첼이 원하던 북쪽으로 향했을까요? 레이첼 역시 4년의 수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마지막 장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데커드 역시 스스로의 정체를 모르는 리플리컨트였던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이번에 나오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두 영화 사이의 이야기 간격이 3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갭을 잇기 위해서 제작자가 3편의 단편을 최근 내놓았는데요. 발표된 순서와 상관없이 시간상 흐름에 맞춰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1편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넥서스 6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맞춰서 타이레일사는 넥서스 8을 선보입니다. 전작과 달리 8세대에서는 정해진 수명이 없는 이른바 자연 수명 시스템이 도입되죠. 이제 리플리컨트는 오른쪽 눈동자 아래 있는 인식 코드만 빼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 지상주의 운동이 번지고 인간들은 리플리컨트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리플리컨트들을 사냥합니다. 살아남고자 했던 리플리컨트들은 자신들을 돕는 인간의 협조 아래 LA의 대정전을 일으키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36년 LA 대정전 사건으로 인해 타이레일사는 몰락하고 리플리컨트의 생산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이 남자 월레스는 비밀리에 새로운 리플리컨트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오른쪽 눈동자를 통해서만 정체를 알 수 있는 리플리컨트를 선보이며 월레스는 자신의 작품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수명을 갖고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100% 통제가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2048년 사퍼는 LA 대정전 사태 덕분에 목숨을 건진 넥서스 8 모델입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인간성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죠. 어느 날 친분이 있는 모녀를 돕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는 사퍼. 그는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이 세 가지 단편은 무료로 공개가 되었으며 현재 유튜브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블레이드 러너 1편과 최근 공개된 단편 영상 3편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보러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